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 저희가 이 함수에 대해서 배워봤었죠. 함수는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호출하고, 그리고 어떻게 짤 수 있고, 그리고 뭐 다양한 값을 받을 수 있는 함수, 그리고 람다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이 차이점 잘 알아두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점점 더 좀 재밌어지는데,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보다 조금 더 재밌는 그런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점점 더 앞에 있는 것들이 계속돼서 활용됩니다. 계속해서 활용되기 때문에 좀 활용하기 시작하면 좀 재밌어지죠. 그래서 class.py 어쨌든 하나 만들어 주시고, 클래스라는 걸 만들어 줄 건데, 클래스라는 게 무엇이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어떤 클래스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기 뭐 뒷산에 있는 뭐 감자나 고구마 뭐 이런 것도 클래스고,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컴퓨터도 클래스고, 사람들도 모두 클래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어떤 사물의 어떤 추상적인 카테고리를 클래스라고 하고, 그 카테고리부터 나오는 하나의 하나의 객체, 하나의 물건, 오브젝트를 객체라고 합니다. 말이 좀 어렵죠. 그래서 예를 들어 유저라는 클래스가 있다고 치면은, 뭐 사용자라는 카테고리를 뭐 추상화시켜서 만든 클래스라고 하면은, 오브젝트는 뭐 사용자, 뭐 철수라는 사용자, 영이라는 사용자, 그리고 뭐 또 그런 이름을 가진 어떤 속성을 가진 사용자, 이거 하나하나를 객체라고 표현합니다. 뭐 다른 분야도 가능하죠. 뭐 자동차라는 카테고리에 클래스가 있으면 뭐 벤츠라는 뭐 하나의 객체, 아니면은 뭐 어떤 모델 객체, 뭐 이런 식으로 클래스와 객체의 개념이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객체는 뭔가 속성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카라는 클래스의 오브젝트는 어떤 속성을 가지죠? 이 차의 이름이 무엇인지, 모델명이 무엇인지, 색상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뭐 연비가 무엇인지, 뭐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 거를 속성이라고 하고 어트리뷰트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그리고 이제 메소드라고 해서 함수입니다. 메소드와 함수는 동일한데, 좀 죄송합니다. 메소드와 함수는 동일한데, 어떤 차가 뭘 한다, 아니면 뭐 사용자가 뭘 한다, 사용자가 뭐 로그아웃을 한다, 사용자가 뭐 로그인을 한다, 이런 것을 무언가를 한다라는 표현을 쓰면은 그것은 함수, 즉 메서드이고, 뭐 오브젝트의, 예를 들어 사용자의 이름, 뭐 자동차의 모델명, 이런 것들은 어떤 그 객체의 속성을 이야기해 주죠. 그런 거를 어트리뷰트, 속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트리뷰트와 메서드, 속성과 메서드를 담을 수 있는 것을 어떤 클래스라고 한다. 뭐 일단 지금 설명만 들어도 잘 감이 안 오죠. 근데 클래스라는 걸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유저 예시를 들었으니까 유저라는 클래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클래스를 만들려면은 가장 먼저 언더스코어 init 이라는 걸 해줘야 됩니다. initializing인데 이 전문 용어로는 생성자라고 합니다. 이 클래스를 생성할 때 필요한 것들을 정해주는 어떤 그런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용자는 뭐가 있어야 되죠? 사용자 이름, 그다음에 뭐 이메일, 뭐 비밀번호,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렇게 만들고 init이라는 함수에다가 셀프의 이름은 name이고, 셀프의 이메일은 이메일, 그 다음에 셀프의 패스워드는 패스워드, 뭐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만드는구나, 일단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 다 배운 거죠. 함수 뭐 이런 식으로 만든다. 그리고 이제 셀프의 개념도 좀 아셔야 되는데, 이거는 잠시 후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으니까 객체를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user1이라는 변수에다가 유저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 싶으면, 유저 클래스에 해당하는 객체를 만들고 싶으면 이렇게 가로를 열고 클래스 이름을 쓰고 가로를 열고 셀프를 제외하고 필요한 인자들을 넘겨줍니다. 예를 들어 철수, 그 다음에 이메일은 charsu@gmail.com, 일본어는 111111 뭐 이런 식으로 만든다고 치면은
이렇게 해서 하나의 객체가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컴파일이 되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이썬 클래스.py를 컴파일 해보면 컴파일이 잘 되죠. 그리고 실제로 여기 있는 이 이름, 이 객체, 유저1에 이 객체가 담긴 거죠. 하나의 객체가 담긴 겁니다. 그래서 유저1을 한번 찍어보면, 자, 이렇게 유저 클래스의 오브젝트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실제로 이 녀석의 타입을 찍어보면 이렇게 유저 클래스다, 이렇게 나오죠. 이 메인이라는 거는 좀 나중에 혼자 공부해 보셔도 좋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어떤 유저 클래스의 하나의 객체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녀석의 이름을 뽑아보고 싶으면은 이렇게 점 접근 연산자라고 합니다. 점하고 네임 이런 식으로 하면은 철수가 뽑혀져 나오고, 이메일 하면은 이메일이 뽑혀져 나오고, 그 다음에 패스워드 하면은 패스워드가 뽑혀져 나오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점으로 특정 오브젝트, 객체, 클래스로부터 생성한 객체의 속성, 어트리뷰트들의 점으로 접근할 수가 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뭔가 생성자가 있으면은 소멸자라는 것도 있어야겠죠. 생성을 했으면 뭐 이거를 지우는 뭐 그런 것도 있어야겠죠. 이거는 df del 뭐 이렇게 한다고 칩시다. 이런 거는 뭐 간단하게 해줍시다. 예를 들어 total user count, 전체 유저 수라는 변수, 이거는 클래스 안에다 선언해준 이런 변수는 클래스 변수라고 해서 직접 사용 가능하고 객체를 생성할 때보다 먼저 생성되는 변수입니다. 그래서 생성할 때마다 total user count는 하나씩 더해줘야겠죠. 단항 연산자로 더해주고, 소멸할 때는 total user count를 뭐 이렇게 하나씩 지워주는 식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코드를 짰는데, 생성자와 소멸자를 만들어서 정확하게 생성을 할 때는 총 유저 수가 하나씩 늘어나고, 지울 때는 총 사용자 수가 하나씩 줄어드는 뭐 이런 형태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네임스페이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네임스페이스를 찍어보고 싶으면은 언더스코어 dit 이렇게 찍어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접근하면 안되고, 클래스 변수는 앞에 이렇게 클래스를 붙여줘야 됩니다. 제가 깜빡했습니다. 클래스 변수는 이렇게 붙여줘야 됩니다. 이게 안돼서 컴파일이 안됐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출력해보면 이게 무슨 자료형이죠? 이게 무슨 자료형인지 대답 못하는 사람들은 제가 돌로 칩니다. 이거는 반드시 알아야 되죠. 딕셔너리 타입이죠. 키값과 밸류 값이 매칭되는. 그래서 보면 정확하게 이 객체가 뭐 접근 가능한 그런 어트리뷰트들을 이런 식으로 딕셔너리 타입으로 보여주는 거를 네임스페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구나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그리고 실제로 어떤 특정 객체를 이렇게 del 하고 user1을 삭제를 하면은, 자, 가장 먼저 위에서 먼저 유저의 total user count를 출력하고, 이렇게 객체를 삭제한 다음에 이걸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정확하게 1이었다가 0이 되죠. 이게 왜 그러냐면, 위에선 이렇게 생성자 이니셜라이징으로 셀프를 제외한 이런 어트리뷰트들을 속성을 객체한테 부여해주면 철수이고 이메일이 이것이고 비밀번호가 이것인 유저가 생성이 되죠. 하나의 객체가 생성이 되었고, 그걸 저희가 확인을 해봤었죠. 그리고 그 녀석의 뭐 어트리뷰트에 이렇게 접근을 할 수가 있었고, 네임스페이스는 어떻게 생겼었고, 그리고 이런 클래스 변수는 이 클래스 이름에다가 클래스에다가 접근 연산자를 써가지고 접근을 했어야겠죠. 클래스 변수에는. 그래서 유저의 하나의 객체를 생성했을 때는 이렇게 총 유저 수가 1이었는데 이렇게 유저 객체를 지우고 나니까 총 유저 수가 얼마가 됩니까? 0이 되죠. 그래서 뭐 이 아래서는 유저1을 호출하거나 그 어트리뷰트들을 뭔가 보려고 해도 뭐 접근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클래스를 만드는 거고, 클래스 이런 것들을 어트리뷰트라고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객체를 생성하고 객체의 어트리뷰트들을 볼 수 있구나, 뭐 이런 식으로 알고 가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는 뭐 함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함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print user info 뭐 이런 함수를 만들고 셀프를 넣어줍니다. 계속 셀프가 나오는데 셀프가 뭔지 곧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셀프를 넣은 함수, 자 print 사용자명 하고, 자 이번엔 요걸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명 이메일, 사용자 이메일, 그 다음에 사용자 비밀번호 이렇게 하고 퍼센트 하고, 뭘 넣어야 되죠? 셀프의 네임, 셀프의 이메일, 셀프의 패스워드 이렇게 넣어줘야 되는데, 퍼센트로 넣어줄 땐 튜플 형식으로 넣어줘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잘 넣어주고, 이 셀프가 들어간 녀석들 이제 얘기하겠습니다. 이 셀프가 들어간 녀석들은 호출을 할 때 함수를 만들 때 객체에다 붙여서 호출을 하게 됩니다. 이니셜라이징이나 이 소멸자 같은 경우는 좀 다르죠. 얘네들은 애초에 클래스에서 생성하거나 객체를 삭제하는 부분에 있는데, 그 외에 모든 함수들을 만들 때 이 셀프가 들어가는 녀석들은 이 셀프가 들어가면은 인스턴스 메소드라고 해서, 자 적겠습니다. 인스턴스 메소드라고 해서 객체에서 실행할 수 있는 메소드가 됩니다. 메소드는 함수랑 똑같은 이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객체에서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이런 건 안 되겠죠. 유저의 print user info 뭐 이런 건 안 되겠죠. 왜냐면 얘는 클래스에서 호출하는 거기 때문에 클래스에서 호출할 수 있는 함수는 클래스 메소드를 만들어줘야겠죠. 그쵸? 클래스 메소드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인스턴스 메소드를 클래스에서 호출할 수는 없죠. 그래서 유저1 이런 객체에서 실행할 수 있는 메소드죠. 인자는 셀프에는 이 객체 자체가 들어갑니다. 객체 자체가 들어가서 객체의 이름, 이메일, 비밀번호를 그대로 입력하기 때문에 여기 인자로 아무것도 안 넘겨줘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컴파일 해보면 사용자명 철수, 이메일, 비밀번호 이렇게 잘 출력이 되죠. 그래서 객체에는 객체 메소드는 이렇게 셀프를 넣어서 만드는 거구나. 그래서 유저 뭐 이렇게 혹시 의심이 가면 이렇게 해보면 되겠죠. 이렇게 해보면 이렇게 에러가 나죠. 그러면은 클래스 메소드를 만들고 싶어요. 클래스 전체에서 뭔가 소환할 수 있는 그런 메소드를 만들고 싶어요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그럼 def print total user count 라는 함수를 만들고, 클래스 메소드를 만들고 싶으면 안에 셀프를 안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총 사용자 수 하고, 이번에는 이렇게 해서 format 하고 셀프의 유저의 total user count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호출할 때는 이렇게 객체가 아닌 클래스에서 호출을 해야 한다. 그래서 잘 호출이 되죠. 자 그러면 이번에 객체에서 한번 호출을 해보겠습니다. 객체에서 호출하니까 오류가 나죠. 그래서 정확하게 이 셀프를 인자로 파라미터로 넣어서 만든 함수 메소드들은 이 객체에서 호출이 가능한 함수들이고, 셀프를 넣지 않은 것들은 이렇게 클래스 자체에서 호출해야 되는 그런 함수들이구나. 이런 차이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근데 왜 이런 클래스를 쓰는 건가요? 일단 클래스는 이렇게 붕어빵 틀처럼 사용자나 자동차 이런 것들의 속성들, 그리고 어떤 행동들, 뭐뭐를 한다 이런 것들을 뭐 붕어빵 틀처럼 미리 만들어 놓고 이 객체를 이렇게 찍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의 어떤 적극적인 활용으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어떤 불필요한 반복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 요즘 대세인 이유가 뭐 이러한 클래스의 특징을 보면 알 수 있죠. 자, 좋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클래스를 어떻게 만들고, 소멸자는 어떻게 만들고, 생성자 어떻게 만들고, 소멸자 어떻게 만들고, 그리고 인스턴스 메소드, 객체에서 실행할 수 있는 메소드, 얘는 클래스 메소드, 클래스에서 실행할 수 있는 메소드, 그쵸?
인스턴스 메소드와 클래스 메소드에 대해서 배워봤었죠. 이렇게 클래스 변수라는 것도 있다라는 것 정도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클래스는 직접 만들어 보시고 연습을 꼭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좀 더 다양하게 클래스를 활용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어려운 내용 듣느라고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에 좀 더 재밌는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